요즘에 양자역학에 조금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하다가 과연 양자역학으로 봤을 때 우리 개미들의 심리 구조는 어떨까라고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개미들의 심리 구조를 어떻게 양자역학에서 파악하고 연결이 돼서 분석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개미는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관측하고 그 감정에 베팅을 한다. 양자역학의 렌즈를 통해 소액 투자자들의 심리 구조를 해부하고 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개미는 확률을 못 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전자는 확률 파동으로 존재한다. 관측 전까지 결과는 정해지지 않으며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한다. 이것이 양자 중첩의 본질이다. 개미의 세계는 오를 것 같다. 이 정도면 바닥이다. 개미는 확률이 아니라 확신을 봅니다. 느낌이 강하면 확률도 높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이겠죠. 개미의 치명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확신이 강할수록 확률은 이미 소진되어 있고 시장은 당신의 확신을 먹고 삽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이제 개미들의 관측 오류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는데요. 차트가 아니라 나를 본다. 캔들 차트가 있습니다. 개미는 캔들을 보지 않는다. 두 번째, 기술 지표도 보지 않는다. 세 번째, 자기 감정, 이것만 본다. 불안하면 숏 진입, 흥분하면 롱 진입, 손실이면 복구 시도하겠죠. 양자역학적으로 말하면 관측자가 시스템을 왜곡하죠. 개미는 시장을 관측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 상태를 시장에 투영할 뿐입니다. 다음은 슈레딩거의 포지션입니다. 개미의 포지션은 항상 양자 중첩 상태에 있습니다. 수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또 손실이 날 것 같기도 한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겠죠. 수익 중일 때는 역시 내 생각이 맞아 라고 자아가 확장이 되고 또 손실 중일 때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또 현실을 부정하죠. 여기에는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상자를 여는 기준이 손절 라인이 아니라 감정의 한계다. 그래서 항상 늦게 되겠죠. 다음은 파동의 꼭대기에 붙는 개미들의 심리입니다. 파동이 시작되면 고래들은 매집하고 그래도 개미들은 모르고, 두 번째, 파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때는 에너지가 이동되고 이때도 개미들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동이 끝날 때 벌써 급등이 완료가 됐겠죠. 이때 개미들은 진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반전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급락이 시작되고 개미들은 공포에 휩싸여 손절을 하게 됩니다. 양자파동은 결국 에너지가 이미 이동한 뒤에 관측이 된다라는 거죠. 개미는 파동의 시작이 아니라 파동의 끝에 반응한다. 늘 한 박자 늦게 말이죠. 다음은 확률 붕괴 공포는 결국 손절의 공포죠. 개미에게 손절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손절은 내가 틀렸다는 증명이기 때문이겠죠. 양자역학적으로는 여러 확률 상태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만 개미에게는 다릅니다. 손절은 자아가 붕괴되고요. 계좌를 나 자신으로 투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또 하나 손실은 또 하나 존재의 부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 자르는 거죠. 왜냐? 자르면 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음 장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장은 집단 확신의 양자 공명입니다. 개미 A, 이번엔 다르다. 개미 B, 이번엔 진짜 간다. 개미 C, 다들 롱인데? 이게 공명이 증폭되면 집단 확신이 되고 파동 공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펀딩 과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펀딩 과열 구간에서 벌어지는 일은 물리적인 공명과 같습니다. 개미들의 확신이 서로를 증폭시키며 거대한 파동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공명의 법칙은 공명이 커질수록 붕괴 에너지도 커진다. 그래서 대청산이 온다. 물리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개미가 항상 같은 자리에서 죽는 이유입니다. 확률이 가장 불리한 순간에 확률을 확신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추세의 끝에서 모멘텀이 소진된 지점에서 모멘텀이 끝난 지점에서 진입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펀딩이 극단으로 치닫는 롱, 숏 비율이 극도로 쏠린 순간에 진입을 합니다. 또 하나 청산 맵이 두꺼운 곳, 결국 청산 물량이 겹겹이 쌓인 가격대 때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고래들은 이런 지점을 먹잇감이라고 부릅니다. 개미들의 확신이 가장 강한 곳이 곧 고래들의 사냥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개미 심리의 5단계 붕괴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망을 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망설이는 거죠. 두 번째, 확신의 단계로 서벗습니다. 놓칠까봐 초조해지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추격 진입을 합니다. 포모로 고점 매수하겠죠. 나만 수익을 못 볼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포모라고 하죠. 이때 고점 매수라는 우를 범하게 되고, 네 번째, 손실을 부정합니다. 반대 포지션을 봤을 때 손실을 봤을 때 조금만 기다리면 회복될 거야 라는 그런 손실을 부정하게 되고, 다섯 번째, 결국 공포에서 손절하게 됩니다. 결국은 패닉 상태에서 최저점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우를 범하는 거죠. 이 과정은 항상 같은 순서로 반복됩니다. 마치 프로그램된 것처럼. 왜냐하면 인간의 뇌 구조가 만드는 감정 반응 패턴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개미가 절대 못 버티는 구간이 있습니다. 횡보 구간, 방향성이 없는 지루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 작은 손실, 마이너스 5% 정도의 미세한 풀림 정도, 물림 정도에서는 절대 못 버티고요. 다음 확신이 없는 시간, 명확한 신호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잘 못 버티죠, 개미들이. 이거를 뇌의 과학적 이유로 분석하면 보상이 즉시 나오지 않으면 뇌가 고통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횡보장에서는 무지 고통스럽거든요.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계속 횡보하고 있을 때, 그래서 결국 이제 뇌과학적 분석했을 때 이 횡보 그리고 또 보상이 나오지 않는 그 과정을 뇌에서는 이제 고통으로 인식하나 보네요. 그래서 괜히 진입하고 의미 없이 손절하며 결국 수수료만 증가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되냐? 개미에서 관측자로 넘어가면 되겠죠. 잘못된 질문이 있습니다. 오르나요? 내리나요? 지금 사도 될까요? 언제 팔아야 하나요?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올바른 질문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개미들이 왜 몰려있지? 고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지금 감정에 반응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본인에게 하는 게 올바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당신은 개미에서 관측자로 이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 휘둘리는 입장에서 시장을 보는 눈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개미는 시장을 관측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관측한다. 그래서 항상 같은 자리에서 확률이 붕괴될 때 함께 사라진다. 양자역학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관측자가 되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실험 대상으로 남는다. 참 마음에 팍팍 꽂히고, 제가 여태까지 왜 많은 주식이나 코인들을 하면서 코인 선물들을 하면서 손실을 보고 했는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앞으로도 양자역학에서 저희들의 이제 뭐 어떤 자산 시장 같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계속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